자, 실무 3회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자, 1번은 지수법칙을 하는 거겠죠. 자, 이거는 2의 3승에 3분의 루트 3승일 것이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얘는 2의 루트 3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승으로 될 거고 밑이 같아지는 두 지수의 곱이니까 지수들은 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f'x가 9x 제곱 빼기 12x이니까 f'1이다라는 것은 9 빼기 12 마이너스 3이 최종 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 다음 3번 모든 항이 양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N이다라는 것은 AR의 N-1승 그러면 A도 0보다 커야 되고 R도 0보다 커야 모든 항이 양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을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이 주어진 힌트들을 다 A와 R로만 표현할 거지?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AR 제곱이 4다라는 것. 그 다음 이거는 AR 세제곱은 4AR이다. 그럼 양변에 AR로 나눴을 때 R 제곱은 4다라는 것. 그럼 R은 뭐다? 풀마이지만 여기선 R이 양수기 때문에 R은 2다라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A 곱하기 4는 4니까요. A는 1이 되겠네. 그러면 A1 찾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졌고 마이너스 1로 가는 극한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좌극한이죠. 그래서 그래프 따라서 왼쪽으로 다가가 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1이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0에 대해서 우극한 0에 대해서 우극한으로 가주십시오 니까 얘는 2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f1은 함수값이지 딱 그 값을 찍었을 때니까 요기점이 되겠네요. 그럼 그 값은 마이너스 1이요. 그럼 그 사이의 부호들, 이제 연산들만 잘 봐주시고 최종 답은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봅시다. 5번 세타는 제1사분면에 가게 되는 것이고 요거가 이런 관계식이 나와 있네.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풀어져 있으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뭐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양변 제곱이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사인 제곱 빼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거는 9분의 1이라는 것. 그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한다라는 발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1을 넘기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뭐다? 9분의 4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얘도 구할 수가 있겠죠. 얘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얘 또한 양변 제곱 이것도 제곱합니다. 이거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빼 플러스 2s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도 1.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9분의 8이요. 그럼 얘는 9분의 17이네. 그러면 제곱을 날려주면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17 거기다 중요하죠? 제곱 날리면 풀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힌트를 준 겁니다. 자, 세타는 제1사분면의 각입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는 모두 다 양수 취급을 당해요. 그래서 얘도 양수, 얘도 양수인데 두 개 더한 거에 음수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곡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둘 다 곡선이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리기가 조금 껄끄럽습니다. 각각의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겠지만 그 두 개의 그래프를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누가 더 아래에 있는지 뭐 이제 좀 섬세하게 따져주기 귀찮은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는 그냥 교점으로 찾습니다. 어차피 그 두 놈의 크기가 바뀌는 순간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그 경우가 바뀌는 순간은 교점일 때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함수의 교점을 미리 찾아 놓습니다.
그럼 얘는 x 3승 빼기 2x 제곱은 x 제곱 빼기 4니까요. x 3승 빼기 x 제곱 플러스 4는 0이 되고요. 얘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근을 찾아가 주면요. 뭐라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하면 안 되나요? 교점이 없는 건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합니다. 여기 3이네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1 마 4 마 4. 아하.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4는 0인데 x 플러스 1에다가 완전 제곱이 나오는 경우, 그러면 이렇게가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기하적으로 바라볼 수 있냐?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에서 만났는데요. 2에선 중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하적으로 접하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두 함수가 x는 2라는 곳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그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좀 예상해주면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대충 한번 그려주시고, 얘도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대충 한번 그려줍니다. 다만 x는 마이너스 1, 왼쪽에서 만나고 얘도 만나는데 오른쪽에서 뭐 하게끔? 접하게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차고 2차기 때문에 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얘는 훨씬 더 빠르게, 얘는 그 얘에 비하면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얘는 어디가 위에 있는지, 누구 함수가 위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넓이, 둘러싸인 넓이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 뺀 거. 그래서 x 3승 3x 제곱 플러스 4 이걸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네, 그림은 이렇게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점부터 찾는 게 좀 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를 한번 넣어주면 4 빼기 8 플러스 8이고 빼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4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땅땅. 그 다음 4 빼기 4분의 1 플러스 3이요. 그러면 7 빼기 4분의 1이니까 7, 4, 28 4분의 27이 최종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는 오직 하나의 실근. 근데 중요한 게 있겠네. 잘 보십시오. 얘는 분명히 3의 x승을 t로 치환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t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당연하게 따져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t에 대한 방정식으로 9분의 1t의 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9는 0. 양변에 9를 곱했을 때 이렇게 바꿀 수까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별식 d는 0 했다라고 하면 완전히 틀렸을 겁니다.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틀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 바뀌었을 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바뀐 게 아니야. x는 모든 실수가 맞았지만 여기서는 t가 바뀌면서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맞네. 잠시만. 자,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근으로 인정되는 놈은 한 놈이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오직 하나의 실근이라는 것은 누구 값? x 값. 근데 다행히 x 값이 하나 정해지면 t 값 하나. 또 반대로 t 값이 하나로 정해지면 x 값은 하나로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범위에서 얘는 근이 딱 한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오직 딱 한 개. 그래야 x 값이 딱 하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냥 판별식 썼어도 답이 나왔겠다. 맞죠? 자, 어찌됐건 간에 좀 정석으로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t가 0보단 큰 범위에서 근이 하나가 나오게 되려면 뭘 따져줘야 되냐? 2차 방정식에서 어떤 근의 부호 혹은 근의 위치 갖고 장난치는 문제를 근의 분리라고 부릅니다. 근의 분리란 말은 뭐 필요 없고 근의 위치 갖고 근의 범위 갖고 좀 장난친다라고 하면 그래프로 풀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 2차 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가장 먼저 따져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축의 방정식의 위치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t는
추계 방정식입니다. 이 함수의 추계 방정식 2분의 9k가 되거든. 그럼 추계 방정식이 가려져 있네. 그러면 우린 이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고, 요거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그래프 기능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얘가 그래프가 만약에 y축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추계 방정식이 왼쪽에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건 확실하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y절편이 81이라는 걸 알고 있네. 그러면은 81이라는 곳에서 빈 동그라미 해주고, 실제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곳은 여기서부터입니다.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됐나? 그러면 우린 이 빨간색 선만 믿을 수가 있고, 이 빨간색 선만 바라봤을 때 x축과 만나는 곳이 총 1개가 돼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왜? 요거가 이미 81이거든. 그러면 x축은 요것보다 밑에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얘랑 무조건 한 곳에서 만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탈락입니다. 얘가 음수인 경우는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축이 이제는 어디 있을 때다? 여기 오른쪽에 있을 때입니다. 왜 이거 2분의 9고 2분의 k입니다. 2분의 9k입니다. 그럼 얘는 요렇게 있을 때 y절편이 80이 되고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요런 식으로 내려간다고 치면은 t 값은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그러면 요 t 값이 무조건 1개 나오려면 요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큰 상황에서는 판별식 d가 0보다 클 수밖에 d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t 값이 딱 1개로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k가 0보다 큰 상황이야. 그리고 여기서 판별식 d를 썼을 때 d는 81k 제곱 빼기 4 곱하기 81, 그게 0이 되어야만 해. 그러면 k제곱은 4가 되어야만 해. 아하, 따라서 k는 풀마 2겠네. 그럼 k는 뭐다? 2겠구나. 이 범위에 따라서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판별식 d를 쓰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중간에 보니까 판별식 d만 써도 되겠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판별식 d만 썼었으면 답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풀이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겠죠. 만약에 판별식으로만 풀어서 답이 맞았다고 한들 그거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판별식만 쓰는 문제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프로 다가가야 되고, 근의 위치, 근의 부호라고 장난친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필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호는 추계 방정식이 좀 가려져 있죠. K로서. 그렇다라고 하면 더더욱 문제는 아니고 올라가게 되고, 이런 문제를 연습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K가 2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여기는 2 한번 써주시고, 그럼 우리는 실근을 실제로 찾아갑시다. 그럼 T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t제곱 빼기 18t 플러스 81은 0, t는 9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x 값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 x로 돌려주죠. 그럼 얘는 x는 2다, 즉 알파는 2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최종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음에 찍겠습니다.